안녕하세요, 정교동 김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살을 빼는데 의지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대체 왜 살을 빼야 되는지, 혹은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데 살을 빼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빨리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지질 대사 이상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LDL이 너무 높대요, 좋은 지방이라 그러는 HDL이 너무 낮대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중성지방부터 시작해서 몸 안에 지질대사에 이상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은 처음에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을 빼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체중이 10% 정도 증가하게 되면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12mg 정도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단 1리터당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체중이 10% 정도 감량을 하게 되면 혈중에 있는 대사 지질 이상들은 대부분 해결이 된다고 보셔도 좋을 거고, 물론 이 경우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혹은 살이 쪄서 생기는 것들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혈압입니다. 자, 혈압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120에 80이 정상입니다. 그 이상부터는 고혈압 위험군입니다. 고혈압이네요 라고 해서 140에 90 정도를 가지고선 높는 안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혈압의 경우에도 우리 체중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BMI,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이라고 하는 정상을 넘어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너 약간 비만의 끼가 있겠네, 그리고 너 그거 숫자가 넘어가면 고혈압 생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높아지냐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뱃살이 나오게 되면 지방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혈관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혈관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혈류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심장이 더 많이 일을 해야겠죠. 심장의 운동 부하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말초 혈관의 저항성이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체중을 10% 정도, 70kg인 사람이 7kg 정도 감량을 하면 실질적으로 혈압이 7 정도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거나 경계성인 분들은 감량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담석증입니다. 우리 담석증 뭐죠? 담도에 돌이 생겨가지고 이게 막혀가지고 굉장히 큰 통증을 가져오는 거. 한 50대 정도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술을 하거나 이걸로 통증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비만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분만수에 따라서, 그리고 비만에 따라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담석증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면 살을 빼는 게 좋고요, 담석증의 위험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이 찐 사람들도 미리 빼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얘들이 결국은 이제 콜레스테롤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상지질 대사증후군이랑 이제 섞여서 이제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빼주면 둘 다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심혈관 질환이에요. 심혈관 질환은 아까 고혈압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혈압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혈관이 많이 늘어납니다. 혈관이 많이 늘어나서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심장이 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심근경색이 생길 확률도 높고 심장으로 인한 질환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심장에 문제 있는 분들은 살을 꼭 빼도록 하시는 게 좋고, 이것도 BMI 기준으로 23을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당뇨병과 당대사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2형 당뇨병과 연관이 있다고 하고 중심성 비만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한 거지만 비만이 있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슐린 분비에 대한 저항성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 저항성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하셨을 때 당뇨 전 단계래요, 당뇨 조금만 더 높아지면 당뇨약을 먹어도 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체중을 감량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 경우에도 한 10%에서 7% 정도 감량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이거 안 들어도 아실 것 같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나의 큰 체중이 무릎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릎이 약해지고 있는데 체중은 점점 늘어나가지고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려요. 이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관절염이 있어요, 무릎이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라고 하면 7% 정도 체중을 빼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kg 기준으로는 7kg 정도 되겠죠. 일곱 번째는 뭐냐면 불임이에요. 불임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면요, 사실은 BMI가 굉장히 낮은 경우,
그러니까 체중이 저체중인 경우에도 불임 확률이 높아지고요. 살이 많이 찐 경우에도 불임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연령자인데 임신을 준비해야 돼, 혹은 난 정상 상태인데 임신이 잘 안 될까봐 걱정이 돼 라고 하시면 미리 체중을 감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체중을 줄이는 것부터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8번째는 뭐냐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그죠? 자, 코를 골아요 하는 것들은 한의에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체중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내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쪽에 안에 살이 차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의에서 말하는 기어 증상들이 생기기 쉬워서 살이 처지기가 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있어요 라고 하면 양압기를 끼든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뭐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살을 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9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인데요, 기타입니다. 기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난소암, 자궁, 내막암, 그리고 유방암의 발생 확률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만세포가 이제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갱년기쯤 해가지고 살이 굉장히 많이 찌는데, 갱년기 전으로 살이 늘어나면서 유방암이나 난소암 등의 확률이 높아질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살이 안 찌도록 막아주고, 살이 쪘다면 빼시도록 노력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9가지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노화와도 큰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인병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성인병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씩 알아본 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의지를 가지고 감량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